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아아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네, 첫 소식. 온라인에요. 살인 예고글을 올렸던 사람들이 줄줄이 경찰에 잡히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흉기 난동 사건들 발생하면서 온라인에 비슷한 내용의 살인 예고글 다수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총 59명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수사 중인 살인 예고 게시글 사례는 총 187건인데요. 주목해볼 만한 대목은 이 중 10대 청소년의 비율입니다. 예.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0대 청소년 비율이 54%로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살인 예고글에 대해서는 형법상 협박, 살인 예비,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고요. 검찰도 협박죄와 살인 예비 등 가능한 형사 법령을 모두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무려 59명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분당 흉기 난동범 이 사람 신상 공개 여부 곧 결정한다고요? 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22살 최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가 잠시 뒤 오후 2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예. 신상공개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또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 등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예. 최 씨는 신상공개 요건에 부합해서 신상 정보 공개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큽니다. 또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최 씨의 차량에 치였던 60대 여성이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뇌사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전체 피해자 14명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거고, 그래서 최 씨의 혐의에는 기존의 살인 미수, 살인 예비에 이어서 살인죄까지 더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9호선에요.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흉기 난동범이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시민들이 막 놀라서 대피하고 그랬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오인 신고였는데요. 예. 최근에 흉기 난동 범죄에 잇따르면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이라 이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36분쯤 발생했고요. 김포공항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 승객으로부터 이상한 냄새가 난다, 흉기를 소지한 이가 난동을 부린다와 같은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예. 이에 경찰과 소방이 급히 현장에 출동했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승객들을 급히 대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셜미디어에 독가스 테러가 발생했다, 칼부림이 났다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글들이 실시간으로 퍼지면서 일이 더 커지기도 이게 했는데요. 걱정이에요. 예. 네, 하지만 당국은 별다른 범죄의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동은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솔로 콘서트가 이날 있었는데 예. 이걸 보고 귀가하던 팬들이 이 슈가의 SNS 라이브 방송을 보다가 소리를 지른 게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슈가가 라이브 방송에서 타투를 공개했는데 팬들이 이를 보고 신나서 소리를 지르자 이를 들은 사람들이 패닉이 와서 대피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뭐 다행이네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시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셨다는 그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신우이가 폭로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 김은경 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을 사과하는 과정에서 대한노인을 찾아서 남편 사별 후에 시부모를 18년 동안 모셨다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김 위원장의 시누이라고 밝힌 사람이 단 한 번도 김 위원장은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다라고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이 시누이는 김 위원장이 남편 사망 이후에 명절은커녕 남편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말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장례식장에 와서 금감원 부원장 이름으로 들어온 부의금을 챙겨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글에 쓴 내용 전부 사실이라면서 만일 김 위원장 측에서 반박한다면 자료를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김 위원장의 아들도 나서서 그렇지 않다
이런 반박을 했다고요? 네, 아들이라고 밝힌 이도 어제 온라인에 글을 올렸는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거짓말로 공격을 하셔서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인터넷에 글을 올린 막내 고모는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고모들은 상속은 받아가셨겠지만 부양 책임은 지지 않았고 오히려 김 위원장 가족은 상속 포기하고 장례식 비용은 부담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예. 아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으로 가족을 공격하는 일 제발 멈춰주기 바란다면서 이 거짓 주장과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 두고서 어떤 반응들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여권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게 있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김 위원장을 경질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 본인을 향해서는 혁신은커녕 국민 염장만 지르고 있다. 이쯤 되면 자신이 문제만 일으키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음을 인지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다만 민주당에서는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 끝난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분들 계신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도로만 말을 했습니다. 경질론이나 책임론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요. 박광훈 원내대표도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개인사라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계속 일본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일본 정부가 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르면 이번 달 하순에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예. 일본 언론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 방류 시작 시점 구체적으로 보도한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9월 1일 전에 방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8월 내 방류가 유력해 보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이유가 될 거다 그런 예상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는 18일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요.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이 회의를 끝낸 뒤에 20일에 귀국해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등이 참석하는 관계 강요회의 열어서 최종적으로 날짜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계획이 됐고 안전성이 확보됐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본 언론은 이 방류 시점을 두고 한국을 배려한 결정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예. 한국은 해양 방류에 일정한 이해를 보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의 전에 이 방류 시점을 결정하면 회의에서 방류에 대한 윤 대통령 대응이 초점이 될 것이고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권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회의 이후에 할 것이다 라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예. 자, 잼버리 대회의 메인 행사입니다. K-팝 콘서트. 그런데 날짜 그리고 장소가 조정이 됐어요? 네, 가장 주목을 받는 메인 행사격인 K-팝 콘서트가 원래는 6일 오후 8시 새만금 야외 특설 무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폭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잇따르자 그렇죠. 폐영식이 진행되는 오는 11일 저녁에 전북 전주시의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시간과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세계 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인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존 공연 예정일인 저녁이면 이 대원들이 닷새가량 불볕더위에 노출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온열 질환 같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의료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날짜와 장소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의 수용 인원 4만 2천 명이고 관중석의 88%가 지붕이 설치돼 있어서 이 안전관리 경험도 많고 노하우가 있는 곳이라 이곳으로 정했다고 밝혔고요. 예. 이곳은 원래 축구 경기가 있는 곳인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 전북현대 측에 다른 구장으로 경기장 옮겨서 또 치르기로 한 그런 결정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하지만 이 때문에 이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거는 또 차질을 빚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옮겨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북현대 측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일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K리그 연맹의 허가도 없었고 정부가 이렇게 장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또 연맹과 조율조차 해주지 않아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번 주에 FA컵과 리그전까지 중요한 경기가 많은데 홈에서 뛰어야 되는 경기인데 강제로 원정을 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대규모 콘서트 치르면 잔디가 완전히 망가지고 8홀은 또 잔디가 자라지도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북 구단은 공식 입장을 내면서 갑작스러운 경기 일정 변경으로 혼선을 들여 양해를 구한다면서 경기 관련한 세부 사항은 결정되는 즉시 추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태풍 카눈. 우리나라에 상륙할 걸로 보인다고요? 네, 오는 10일에 한국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카눈이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가고시마현 아마미 동남쪽 약 180km 해상에서 지금 동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9일에 규슈에 접근한 뒤에 10일 낮부터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해서 북진하면서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기상청이 분석하기로는 10일 오전 3시에 부산 남남서쪽 180km 해상까지 강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북상하고 북북서진 계속해서 국내를 상륙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자, 지금 전해드린 그 무차별 흉기 난동 소식이에요. 2570님이 사형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 또 유튜브 진천이님은 잼버리 소식 안타까우니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스카우트 경험 제대로 한 사람이 좀 조직 위에 여럿 있었으면 이런 일 없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또 문자로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아나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